네, 계속 이어서 124번 허니쌤과 함께하는 문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24번은 보니까 단어의 구조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그랬습니다. 구조라는 말은요,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이론으로서 우리가 단일어, 복합어는 또 파생어, 그리고 합성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형성을 구조를 공부한 다음에 가장 서로 다른 것, 이질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뒤섞다는요, 이 뒤가 뒤로 섞다라는 그런 뒤백의 의미가 없어요. 마구 섞다라는 의미로 이거는 우리가 파생어가 됩니다. 우리 알고 있죠? 세모는 접사, 동그라미는 어근이고 또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슬래시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뒤섞다는 여기 뒤섞다까지가 어간어미 되겠습니다. 뒤섞고 뒤섞은이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군소리는 이 군이 쓸데없는 소리라는 뜻으로서 역시 얘는 파생어에도 파생어, 부채질, 부채를 계속 붙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파생어가 되겠고요. 질은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공부하다 대표적인 파생어이죠. 명사인 공부에 하라는 전미사가 결합해서 동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접사 중에서도 전미사는 그 어근에 뭐를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다 필기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알고 있어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고 있어도 언젠가는 까먹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때마다 쌤이 적어도 언급할 때마다 필기는 계속 해 주셔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뼈와 살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접사가 있으니 파생어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 같은 거, 뭐 롭이라든가 답 이런 것들 또는 뭐 스럽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전미사이다. 고무로 만든 우리가 신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고무신? 신의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신발이니까 명사 어근이어가지고 합성어 돼서 가장 이질적인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합성어니까 얘만. 125번 볼게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를 고르는 거네요. 어법에 어긋난 것이겠지요. 밤낮은 이게 명사, 즉 명사는 통사적 방법이고요. 작은 집은 이게 용언의 작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또 다른 명사를 꾸며줘서 이거는 통사적 합성어죠. 들어가다는 용언의 어간의 연결어미와 또 다른 용언의 결합으로 된 통사적 합성어 되어주고요. 그래서 어간이자 어근이겠죠. 용언의 관형사형, 이거는 또 이제 연결어미 가다가 또 다른 용언.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의 7개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여닫다는 이게 용언의 어간, 열과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를테면 열고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여기 또 다른 용언 닫다. 그러니까 이거랑 3번 선택지랑 비교해 보면 또 똑같은 용언의 어간, 용언의 결합인데 여기에 연결어미가 있어서 통사고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단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이고요. 정답이 되겠네요. 병들다 같은 경우는 이것이 병이라는 조사가 결합해서 들다라고 이거는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인 우리 국어의 일반적인 어순이기 때문에 이것도 통사적 합성어 되고요. 조사는 뭐 가능합니까? 땡땡이 가능하죠?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의 생략은
여기 있는 뭐 관형사의 전성어미가 생략돼도 비통이고 연결음 해도 비통이고 근데 조사의 생략 가지고 비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략은 가능하고 이것은 어법에 맞으니까요. 그래서 125번에 4번이고 126번 보겠습니다. 126번은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 형성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단일어, 복합어,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 복합어는 복수 여러 개다. 구성 요소가 뭐냐에 따라서 합성어는 어근,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접사는 우리가 새로운 단어 형성이랑 관련된 접사다 그래서 파생 접사라 그랬고 특히 이제 어미 같은 경우는 단어 형성이랑 관련이 없는 굴절 접사라고 했습니다. 얘는 단어의 형성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단어가 단일어나 합성어, 파생어 중 어디 속하는지를 구분할 때 이거는 굳이 필요 없네요. 조사나 어미는 고려하지 않는다. 조사나 어미는 이제 단어 형성에 관련된 요소가 아니니까 그렇죠. 어근 아니면 접사니까. 조사나 어미가 몇 개 결합하든지 단일어나 복합어의 작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어 형성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사 어미는 또 어근도 아니고 접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적절한 거. 집에서는 조사에서 결합되었으므로 합성어에 속한다. 우리 합성어는 실질음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데 조사는 어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조사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돌아가다에서 어미 아가 포함되어 있으면 단일어에 속한다.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인데 돌아가다는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죠. 어근은 돌다, 가다 두 개 있으니까 단일어가 아니죠. 그래서 뭐 어른스럽다 해서 어근이 어른 하나밖에 없으므로 단일어에 속한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스럽이니 하이니 롭이니 답이니는 대표적인 전미사이기 때문에 얘는 단일어가 아니라 어근 하나에 전미사 하나 있는 파생어 되는 것이죠. 4번 손바느질, 손으로 바느질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손바늘에 질이 붙은 게 아니라 손바늘 하다라는 말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단어 구성 요소 직접 구성해서 IC 분석을 하면 손으로 바느질을 하고 바느질은 바늘 플러스 질인데 이 질은 빗자루 질, 걸레질처럼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전미사로서 전미사와 바늘이 어근이 돼서 바느질이라는 파생어가 됐는데 하나의 어근이죠. 손도 마찬가지고요. 어근. 그래서 얘는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단어의 짜임이 됩니다. 5번 들어앉히다는 들어앉에 파생, 접사, 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파생어다. 그래서 들어앉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앉다는 들다 앉다에서 합성어인데 이 최종적인 합성어에 접사, 희가 결합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다음 127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기억. 쌀밥의 쌀은 어근, 명사니까 맞죠? 찰밥의 찰은 접사이다 그랬네요. 찰밥의 찰은 접사일까요? 아니면 어근일까요? 여러분 찰이 보통 우리가 이거 찰은 우리가 찹쌀로 만든 그런 벼를 찰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니까 이거는 찹쌀은 아니잖아. 찹쌀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찰지다 그런 의미의 밥일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어근으로서 기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접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있고요.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찰밥은
접사와 어근의 결합이구나 라고 하나 알아두시면 어떨까요? 자, 니은의 풋사랑의 풋은 접사이고 어근이에요. 그래서 파생어가 맞고요. 첫사랑은 첫이 우리가 관형사여서 관형사는 하나의 어근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어가 맞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맨주먹의 맨은 접사가 맞고요. 맨땅이다. 모두 다른 것이 없는. 그래서 맨땅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이니까 뭐 잔디도 없고 뭐 그런 거 맨땅이 되겠죠. 맞습니다. 한겨울의 한은 한창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근이 아니라 접사이고요. 한길의 한은 요거 역시 접사입니다. 접사인데 이것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새 그물은 이게 뉴라는 그런 그물이 아니라 새를 잡는 그물이라. 자, 다시 쓸게요. 새를 잡는 그물이라. 이게 새, 그물, 어근 합성어예요. 다시 한번요. 요거는 새를 새를 잡는 그물이기 때문에 어근 결합한 합성어가 맞고요. 새빨간은 새빨갛다니까 새가 강조의 접사이고 빨간은 어근이어 가지고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다. 맞는 설명이고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28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 미음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가부터 이루어진다. 단어 형성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로 분류된다. 파생어가 되어도 품사가 그대로. 그러니까 어근의 접사가 붙었는데 어근의 품사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기억의 1번 볼게요. 겁은 명사죠. 겁이 많다 하니까 겁쟁이가 있다 하면 역시 명사여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파생어가 되면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 전미사가 품사 바뀐다 그랬죠. 울다의 울은 운다니까 동사인데 울보가 되면 명사가 돼서 품사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먹다가 먹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디귿 파생어로 바꾸면 파생어의 품사는 동일하지만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문장 구조라는 것은요. 안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가 요거 지울게요. 파란색으로 문장 구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잡다 하고 잡다의 서술어가 바뀌면 무엇이 잡히다 이럴 때 우리가 문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잡다인데 히라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잡히다는 파생어가 되면 문장 구조가 달라져요. 문장을 좀 더 이제 보충해 볼게요. 토끼가라네. 사자가 토끼를 잡다 하면 어떻게 잡히다가 되면 토끼가 사자에게 잡히다 해서 사자가라는 주어가 잡히다가 되면 사자에게라고 부사어가 되고 토끼를 이라는 목적어가 토끼가라는 주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전미사가 붙어서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3번 보겠습니다. 디귿 문장으로 달라졌냐? 아이가 밥을 먹다 해서 먹대 전미사 이가 결합하면 이거는 우리가 사동표현이라고요. 사동표현이라고 해서 사동을 시키는 거거든. 아이한테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되면 여기 아이가라는 주어가 아이에게라고 부사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문장도 달라졌고 품사는요
먹는다, 먹는다가 되니까 동사로 바뀌지 않았네요. 미안합니다. 자, 리을. 이번에는 품사도 바뀌고 문장 구조도 달라진 거를 사례가 맞냐라는 보는 거예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다에 전미사 희가 결합하여 잡히다가 되면 우선 품사를 볼까요? 잡는다 동사이고요. 잡힌다 동사네요. 품사가 달라지지 않았네. 4번 좀 이상하네요. 문장 구조로는요. 역시 물고기라는 목적어가 물고기가 주어가 되고 어부가라는 주어가 어부에게라고 부사어가 되는 거니까 문장 구조는 바뀐 게 맞습니다. 품사가 같으니 이거는 리을은 적절한 사례가 아니겠습니다. 미음 볼게요. 접두사와 전미사가 모두 붙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어근 앞에 접두사, 어근 뒤에 전미사 같이 결합할 수 있어요. 발이라는 어근, 발이 이제 푸트, 접두사 헛, 전미사 질이 붙으면 헛발질. 그러니까 헛발을 계속하는 거. 축구할 때 헛발질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헛발질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죠.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발인데 헛발질 적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떠올리기는 참 어렵지만 문법 문제는 항상 이렇게 기본 설명 주고 이렇게 설명 주고 사례, 낯선 사례에 적용해서 이 사례에 설명에 맞는 OX인지를 판단하는 것, 그런 정도의 어떤 이해력과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연습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들도 깨지면서 더 불터지면서 이것들을 더 익혀나가면 많은 사례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가볼게요. 129번입니다. 보기에 밑줄진 단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었다. 1번 갈게요. 먹이는 동사 어근 먹이죠. 우리가 쌤, 얘 어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용언의 어간이라는 것의 개념은 용언이 우리가 활용할 때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을 용언의 어간이라고 그러고요. 그는 우리가 용언 포함 한 단어의 중심 의미를 담당하는 것이 어근입니다. 그러니 용언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먹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근이자 어간엄이 있다 그랬죠. 근데 책이라는 명사는 어근만 있지 하나의 단어의 중심 의미니까 또 책가방 같은 경우 책과 가방이 다 어근 합성어잖아요. 책가방에 붙여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단어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근이 있지 어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용언이 아니니까. 얘는 명사니까 합성 명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할 때 동사 어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낯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용언이 활용할 때는 어간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에는 접사 같은 게 붙으니까 어근이라고 해야 용어의 짝이 되겠습니다. 어근의 짝은 접사가 되는 거니까요. 전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그래서 얘는 명사 자리에 있지요. 조사 붙었고 그러니까 앞에 관형어의 수식도 자연스럽죠. 맛있는이라고 용언의 관형사형을 이렇게 넣어주면 맛있는 먹이를 하니까 조사 또 붙으니까 체온 다음에 조사 결합하니까 얘는 이가 결합해서 명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설명. 니은 안치시지요에서 안치는 어간, 시와 지는 어미, 요는 보조사이다. 요거 어렵습니다. 요가 보조사, 어미 아닌가요? 끝에 오니까 요는 보조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더하냐면 상대를 높이는 의미를 보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별표입니다. 정답이고요. 맞는 설명이고요. 높이 솟았다. 높이가 용언을 꾸미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는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높이는 부사가 됐는데 서술어로 기능을 못한다. 즉 높다에서 높이 오고 이가 결합해서 어근과 접사가 된 거라서 더 이상 얘는 높다는 형용사로 기능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형용사와 서술어가 되는 것인데 부사이기 때문에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라는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먹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다 같은 경우는 많이는 어간만에 어미 이가 결합했다. 아니요. 얘는 어근만에 전미사 이가 결합해서 이때는 부사로 쓰인 것입니다. 얘는 이제 부사 파생이어가지고 어미 이가 아닙니다. 어간도 아니고요. 부사로 기능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사는 부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4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미사여야지만이 품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미 이가 올 수 없어요. 어미 이는 없습니다. 다 부사입니다.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5번에 웃음의 어간 웃에 음이 결합한 동사이므로 소수형을 지닌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거는 명사 파생이라 그러고 어떤 거는 용언의 명사형이라 그러고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 어디 밑에 단어 적을 데가 있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웃음 꿈꿈인 거예요. 자, 웃음 하면은 여기 여러 말을 만들어 볼까요? 신나는 웃음을 신나게 웃음 딱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이는 명사 파생 전미사이고 요 음은 접사는 아니고 명사형 어미, 즉 명사형 어미라는 거는 동사를 명사형을 바꿔줘가지고 명사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사라는 얘기니까 동사는 이렇게 용언이라서 부사어의 수식이 자연스럽고 전미사부터 명사가 된 거니까 명사는 이렇게 관형어의 수식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웃음을 신나게 또 웃음은 웃다라고 서술성도 있으므로 이 음이 명사가 아니라 명사형 어미, 즉 동사의 많은 활용형 중에 하나이다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멋쩍게라고 이것이 있으면 이제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멋쩍게 웃다라고 자연스럽게 수식할 수 있고 또 웃다가 되고 또 그래서 이 웃음이 명사형 어미, 명사형 전성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사가 붙는 거는 명사로 쓰이니까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음이 붙으면 웃음하면은 음이 접사로 쓰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 접사가라고 단정 짓지 말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 관형어를 붙여보고 부사어를 붙여봐서 관형의 수식이 자연스러우면 명사로 아예 품사가 바뀐 것. 그렇지 않고 부사의 수식이 자연스러운데 웃다의 다른 활용형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얘는 명사형 어미이고 한 번 더 검증할 때는 서술성이 있는지 신나게 웃다, 웃음의 기본형인 웃다로 바꿔버리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는 멋쩍게 웃다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얘는 동사이다, 서술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웃음, 꿈, 울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130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문장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빛나는 우리의 앞날을 만들다 나가자 이렇게 형태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13개 있습니다. 단어는 품사니까요. 위에 한번 해볼게요. 빛나다가
빛나다가 하나의 용언, 즉 동사 빛난다 되니까 우리는 대명사, 의는 조사, 앞날 한 단어입니다. 명사, 을, 조사, 만든다 동사죠. 나가다, 나간다 동사입니다. 그 단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맞습니다. 정답인가요? 네,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사는 다 자립이라 그랬죠? 자, 빛이 나는 거잖아요. 빛나는 빛이 명사니까 자립이고, 우리 대명사라서 자립이고, 앞 명사라서 자립이고, 날도 명사라 자립이죠? 나머지는 용언의 어간어미니까 자립이 없습니다. 자립 형태에서는 4개 되겠습니다. 형식 같은 경우는 실질 형식을 한번 해볼까요? 자립은 다 실질이고, 자립은 실질이고, 이것도 실질이고, 또 용언의 어간, 만들, 실질이고, 나가자에서 나가 실질이고, 가가 실질입니다. 그러면 실질 형태소가 아닌 나머지 나도 빛나다 할 때 나도 난다 하니까 실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식 형태소는 빛나는 애는 우리 의의 의, 형식 형태소는요 앞날 은의 을, 만들 어의 나가자의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습니다. 5개. 의존 형태소는 자립 아닌 것들 는, 의, 을, 만들, 가, 자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존 형태에서 다시 빛나는 이거 맞고요. 의, 을, 만들, 가, 자 이렇게 되겠고, 실질 형태소는 6개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습니다. 8개여서 다 이상 사항이 없고 다 틀렸고 1번 단어가 7개인 것은 맞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 131번 볼게요. 웃음보와 단어의 구조가 동일한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직접 구성성분 분석을 하면 되죠. 웃음보는 웃다의 전미사, 보 전미사입니다. 동일한 층위가 아니라 계층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음보다 우리가 왜 웃음보가 터졌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꾀주머니 같은 그런 거가 있죠. 보가 전미사여가지고. 그래서 얘는 딱 쪼개면 웃음, 보 전미사. 웃음은 또 웃음, 근의 접사. 웃음은 하나의 어근. 최종적으로 파생어가 되는 그런 구조라면 어떤 것일까요? 1번 볼까요? 말다툼을 보면 말다툼은 말로 다투다니까 크게 말과 다툼으로 갈 것이고 말은 어근이고요. 그럼 일단 얘부터 좀 틀린 것이죠. 아니구나. 웃음 어근이니까. 근데 앞에 웃음 2개 되는데 이 앞에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1번 일단 아니네. 그죠? 다툼은 다투다의 미음, 접사, 어근 되겠습니다. 군것질은 우리가 군것을 자주 하는 행위니까 군것이 이제 쓸데없는 것을 먹는 거예요. 군이 쓸데없는 것이고 것은 의존명사여서 쓸데없는 것, 이를테면 밥 안 먹고 과자 같은 거 먹는 거를 군것질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군것을 먹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니까 이렇게 단어 형성이 되겠고요. 춤꾼은 춤을 추는 꾼이죠. 꾼 전매사입니다. 근데 춤은요 또 추다의 미음이어가지고요 어근의 접사예요. 잘 보니까 정답이네요. 어근, 접사, 접사니까 어근, 접사, 접사니까요. 자, 4번 놀이터는 놀이하는 터라 그랬죠. 터가 명사여서 어근이고요. 놀이는 놀다의 이라는 접사 결합한 거라서 어근이죠. 근데
어근 접사하고 똑같은데 웃음 어근 접사니까. 근데 보가 접미사인데 얘는 터는 어근이어가지고 맞지 않죠. 닿지 않죠. 미닫이 보겠습니다. 미닫이는 우리가 밀고 닫는 것이어가지고 문이 미닫이 문 있잖아. 그래서 밀다 다음에 닫다 플러스 요게 딱 쪼개는 거예요. 이가 접미사겠죠? 미닫이 문이니까 요거는 이제 명사파생 접미사가 되겠습니다. 밀닫은 합성어되는 과정에서 우리 탈락하고 고라는 연결어가 생략된 비동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니까 밀다, 닫다, 어근에 합성어가 돼서 얘를 탈락하고 다음에 이 접미사 붙어가지고 명사가 됐으니까 얘는 순적으로 파생어인데 똑같은 구성은 아니죠. 그래서 3번 이 춤꾼이 여기 나와 있는 웃음보와 같은 구조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32번 보겠습니다. 통사적 합성어 두 개를 찾아 쓰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 단어의 어떤 그 통사적이니 비통사적이니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값싸다라는 거는 우리가 값이 싸다여서 요거는 주어와 서술어 구성이어가지고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슬기롭다의 롭은 접사여서 파생어고요. 되돌리다 여러분 되돌리다가 다시라는 말을 가진 접두사이고 리도 접두사여서 역시 파생어입니다. 파생어는 세모라서 안 칠게요. 이거 안 쓸게요. 굳이. 헛늙다 헛이 쓸데없는 뜻의 접두사입니다. 잡히다 희가 접사입니다. 산들바람은 산들이 부사이고 바람이 명사인데 이것이 합성어이긴 한데 산들이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아니고요. 함께하다의 하가 접사여서 사랑하다, 존경하다 같은 접사여서 파생어입니다. 함께는 부사고요. 큰 집은 이것이 크 플러스 니은 플러스 집 이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꾸며주는 구성이어가지고 통사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접칼은 이것이 접다에 원래는 는이라는 관형사 전성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즉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통사적이 아니라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같은 걸로 접칼 덮밥, 검버섯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넓이 같은 경우는 넓다의 접사, 이가 결합한 파생 명사이지요. 풋사가는 풋이 접사가 되겠습니다. 파생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고르면 값싸다와 큰 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13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